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그 한나라 관련된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08페이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다음 빈칸 가에 해당하는 인물과 나에 해당하는 학설을 쓰고 이 학설을 바탕으로 둔 한대 경학의 연구 학파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가는 춘추 공양의 연관 유학자이며 그의 사상은 음양오행설을 바탕은 나이다. 나는 하늘과 인간의 교감을 하기 위해서 황제가 정치에 잘하면 하늘에 상소한 진주를 내주고 잘못하면 재앙을 내려준다는 설이다. 자, 요거는 이제 봉준서가 주장한 뭘까요? 청인상설이죠. 그래서 천인상설, 천인상간설 그런데 요거 내용, 천인상설 관련된 내용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에 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자연재해가 인간의 통치와 연관되었다는 이 학설은 황제를 중심으로 한 집권화를 추구했던 한 무제에게 아주 적합한 사상이었다. 자, 무제는 그의 진언에 따라 유교를 국가에 인정하는 정통 항목을 채택했다. 그러나 음양오행설과 나에 기초한, 그러니까 청인성서에 기초한 신비주의 유학은 미신적 참의설로 흐르게 되었다. 그래서 가인모델은 동중서, 그다음에 학설은 천인서응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학설 바탕으로 한 현대 경학의 연구 학파는 뭐냐면 여러분 알들이 근문학파죠. 자, 한대에는 이제 고문학파하고 근문학파가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자,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풍속행위죠. 풍속행위 이후에 많은 이제 유교 경전이 없어지면서 이 유교 경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먼저 근문학파가 등장하죠. 근문경이. 그래서 이 근문경은 그 당시에 이제 전환시대 때 글자인 예서체로 어, 해서체로 쓰여진 글자죠. 자, 그래 가지고 그 금문경이라고 인제 하는데 자 그래서 인제 그 경전을 이제 복구할 때 주로 어디에 의존하냐면 그 구전이나 기억에 의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그 금문경은 상당히 다양한 판본도 있죠. 구전이나 이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제 주로 인제 공자의 해석에 대해서 뭐냐 주관적인 해석이 되게 많아. 그래서 보통 인제 그 당시에 금문경들은 뭘 통해서 인제 이렇게 해석이 됐냐면 그 앞에서 언급한 이런 음양오행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석이 됐어요. 앞날을 예언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제 있다는 거. 그래서 참의설적 성격이 있다. 참의란다는 것은 이런 음양오행 같은 도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뭘로 해석하냐면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게 참의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문학파는 상당히 뭐냐면 신비주의적 성격이 있고 이런 이제 좀 약간 미신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 근데 이에 반해 고문학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예전에 이제 그 담벼락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공자의 담벼락이나 그런 데서 발견한 그 경전을 바탕으로 했고 예전에 이제 글자가 적혀 있기 때문에 요걸 뭐냐 고문학파로 하죠. 그래 가지고 이 고문학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제 뭐냐면 사실 위주로 강조해요, 사실. 어떤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자, 그래서 이런 고문학파, 근문학파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한대 주류는 신라 때 잠깐 고문학파에 넘어갔다가 전반적으로 근문학파야. 근데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 인제 이 근문학파 중심으로 그러니까 고문학파 중심으로 근문학파를 통합하려는 흐름들이 등장했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당 유학이라고 이제 하면 홍고학이라고 불리는 학문 체계가 요때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이 고문학파는 나중에 고중학과 연결되고요. 국문학파는 해석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로 인제 그 뭐와 관련되는 뭐냐면 경세 치용학파하고 인제 연결돼서 볼 수가 있죠. 자, 요런 그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뒤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국문경과 공문경학 고문경을 이렇게 나눠서 두 개의 학파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동서갱유 당시에 그 잃어버린 많은 유교 경전이 소실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복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 이렇게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게 있고, 참고로 제가 지금 잘못 썼는데 이게 해서가 아니라 예서야. 예서. 예, 예서체요. 왜냐면 전환시대 때가 예서고 후한 때가 이제 해서니까 예서체로 쓰여졌다. 그래서 금문, 지금 문자로 쓰였다 금문학파, 이게 좀 수정해서 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는 이제 사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12번 문제는 사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중국의 언어학자가 황제에게 바친 글이다. 기획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두 가지 쓰고 이 학자가 저술한 역사서 니은의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 내용은 이제 사료 예문은 사마강이 자치통감을 만들고 나서 황제에게 바치는 글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사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어릴 적부터 저는 이제 이 사람은 사마강이죠. 네, 모든 역사책을 두루 통달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전체 형식은 말이 산문하고 많아서 박식한 그 전문가가 또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 그 내용을 추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전체는 이제 처음 만든 게 사기잖아요. 그러면 요 사기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두 가지 쓰는 거야. 사기라는 말, 그러니까 사기를 처음 쓸 때 기전체 형식이 나타나는데 이 기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글자 안에 있어요. 이미 기전체는 뭐의 준말이죠? 그 공기와 열전에서 기와 전의 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전체 중에 제일 뛰어난 곳이 공기와 열전이야. 봉기, 열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참고로 사기를 기준으로 해서 기전체 양식은 크게 이제 구성은 봉기, 세가, 열전, 표, 서 이렇게 오로 5가지 구성돼 있죠. 나중에 이제 한서 이후에는 방고의 한서 이후에는 이 세가 빠지고 그다음에 여기 서가 이제 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인제 이 기전체의 구성 양식 중에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 봉기와 열전이라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말은 산만하고 많아서 박식한 전문가가 읽고 또 읽고도 이해할 수가 없어 내용을 추려했습니다. 하물며 군주는 수천 가지 업무를 두고 있으니 전대의 장단점을 알고 싶어도 쉽게 그 소원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 기전체 가지고는 너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으나 자전의 형식을 이어받아. 자, 자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춘추전에 보면 그 춘추가 간략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주가 있어. 춘추전에 자시전, 공랑전 있고 공양전 이렇게 있는데 요 자시전을 얘기해요, 자전은. 그래서 이 자시전은 인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돼 있죠. 그래서 이걸 있는데 이걸 이제 바탕으로 인제 기록을 한 것이 뭐냐면 전국 시대부터 고대사까지 연대기지 역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현대사까지 다 포함한 거죠. 이 북송 때 인제 사마강의 입장에 올 때는 오대사는 현대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통사죠, 통사. 예. 그래서 통사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썼기 때문에 이거는 편년체 사서죠. 그래서 이제 자치통합 편년체 사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언제나 쓰고 싶어 했습니다. 간단 역사서 외에 다른 책을 또 참고했고 군주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설명해서 왕조의 흥망과 백성의 기론, 모범과 경계가 설만 될 수 있는 성과 예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자치 통감 자체가 교훈적 역사관이라는 걸 추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 역교동 관련돼서 언급됐죠. 원래 거기 자치 통감에서 감자 자체 거울 감자잖아요. 거울을 인제 역사를 거울 삼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 하여튼 자, 여기에서 인제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아까 좀 얘기했고 이 학자가 저술의 역사서 자치통감에 니은의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인제 있는데 여기 자치통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자치통감 쓰시면 되고요. 자치통감은 후대의 여러 가지 형태로 또 계속 변주가 돼요. 그래서 인제 자치통감을 더 읽고 주의가 요 내용 중에 다시 재편집한 거, 성리학적 대의명분에 따라서 편집한 것이 뭐냐면 그 자치통각 강목이죠. 강목책으로 이렇게 만든 통강 강목이라고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사건 중심으로 다시 인제 뭐냐면 편집을 했죠, 원추가요. 그래서 자치통감
기사 본말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요때 이제 사건 중심의 기사 본말체가 여기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주가 돼서 다시 재편집된다.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사학사 관련된 나올 때 문제가 나왔어요. 뒤에 보면 아시는데. 자 요거 나왔다는 거.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13 번은 요거는 인제 예전에 11년 2차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1차 끝난 다음에 2 차에서 인제 논술 형식으로 인제 본 시험 때 시험이 있었잖아요. 요때 나온 건데 요거는 인제 뭐 여러 가지 인제 내용이 있어. 이게 원래 역경험 문제하고 같이 섞여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는 중국사니까 중국사 부분만 떼 가지고 인제 문제 재편집한 거예요 제가요. 자 여기 보면 간은 보면 올해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징승 5 강의 난이죠. 그래서 이제 진승이 이제 뭐냐면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만리장성 성격 검사를 하려고 인원을 그 데리고 갔는데 여기 홍수 때문에 이제 귀한 데 못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 봤자 죽으니까 인제 이때 반란을 일으키자 해 갖고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후장성에 어찌 시각이 있으느냐." 이렇게 인제 내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인제 국가를 세우죠. 대초라는 국가를 세우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나 이제 교과서 정도 풀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이 징승 5 강에 나는 그 당시 인제 각지의 반진봉기를 또 유발했고요. 진의 멸망을 재촉하는 기포제 역할을 했다. 비록 인제 뭐냐면 진압은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나와 관련된 내용은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인제 이건 뭐예요? 예 안산의 난이죠. 이 안산의 난은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양귀비의 이제 사촌 오빠였던 양국충하고 이 절도다 악력사 간의 어떤 권력투쟁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인제 안력사이 인제 대규모 기병에서 장안까지 점령하고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안산의 난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제 군전 체계가 붕괴됐다고 보고 있잖아요. 물론 예전부터 이제 붕괴되고 있었지만 더 붕괴됐다. 예. 그래서 이 안산의 난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은 그 사마천 사기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 보면 "조선의 왕은 연나라 사람이다." 그래서 인제 그 "손자 우고에 이어 유인하여 한나라 망명자 수가 대단하게 많게 되었으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중국 측 입장에서 본 거야. 중국의 기록에 보면 인제 그 뭐냐면 리만이라는 사람이 아 그 연나라에서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여기에서 그 준왕이 받아들여 갖고 서북 지역을 지키게 했는데 이때 의란이 유민들 끌고 와 갖고 모아 가지고 결국 준왕을 쳐내고 그리고 위만 조선을 만들었죠. 그래서 중국식 시각에서는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위만이 연나라 쪽에 건너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 위만은 연나라보다는 우리 이제 조선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어. 고조선하고 가깝다. 근데 하여튼 뭐 이거는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위만 조선을 공격을 해 가지고 한남 한부제 때 한사고를 설치하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 볼게요. 요거 자체가 뭐 이렇게 무서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죠. 지금은 이제 단락 뭐냐면 한 줄짜리 서술형 문제들 정도니까 나올 수는 없지만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가와 나의 발랄 특징을 대비해 서술하고 각각의 중국 역사는 어떤 의의가 지닌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증승의 오가에 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각지의 반진봉기를 유발해서 진의 멸망을 재촉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안사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에 이제 군전 체제를 붕괴시키는 어떤 계기가 됐던 사건이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해 반란의 주도자에 된 기술이 사기와 한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데 자 요거는 이제 진성 오강의 난을 접근하는 사 그 데 있어서 사기 한서가 완전히 좀 달라요. 사마천은 사기의 유교적 원칙도 강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용적 역사관도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인제 사마천은 좀 무제도부터 궁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 경험 때문에 통치자로부터 억압받는 그 농민의 사정이나 통치자의 포악한 태도에 더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진시황의 억압 정책에 반발해서 일어난 진승이 이끌었던 농민 반란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높게 평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요걸 볼 수 있는 게 인제 그 당시 사기의 세가가 있죠, 세가.
세가는 보통 이제 제후의 역사를 적어 놓은 거고요. 예. 아니면 제후에 준하는 사람의 역사를 적어 놓은 게 이 세가인데 여기에다 누구를 집어넣냐면 진승을 진승이 원래는 열전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열전에. 근데 진승을 세가에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진승이 보도 제후는 아니지만 제후에 준하는 뭐냐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에 반해서 한서는 이 농민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관련해서 부정적이야. 왜냐면 그전에 인제 보면 신라나 말기 때 농민들이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농림의 난이라든지 뭐 경미의 난. 자, 이런 반란은 인제 일어나고 그 반란 세력들은 이제 뭐냐 진압하는 과정에서 후하는 왕조가 또 들어섰기 때문에 이 농민 분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유교적인 원칙에 따라서 명분적 윤리관에 따라서 그 당시 요 진승의 난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기록했다.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사마천의 사기하고 그다음에 방고의 한서의 그런 인식 차이다. 그리고 그 인식 차이에는 그 개인적 경험이나 시대 분위기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자기의 현재적 입장에서 과거의 똑같은 사건 진승 오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인제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서술하시오." 요거는 그 앞에서 인제 가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진나라의 그 법가주의 엄혹한 가혹적인 전투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 우리 대규모 토목 사업 때문에 또 일어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인제 나 같은 경우에는 군전 체제가 이미 안산의 난이부터 이제 쪼금씩 붕괴되기 시작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결국에는 부병제가 붕괴되고 모병제가 전환되고, 당나라 현종 때 병방방에 의해서 모병제를 바탕으로 절도사 체제가 만들어지고, 이런 배경 때문에 또 안사해난이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기출문제 분석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해 봤고요.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자, 다음은 한대 유학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김교사가 작성한 학습지이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리고 기획에 들어갈 학습의 명칭과 밑줄친 니은의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가 네 개를 물어보고 있죠. 가와 나가 들어갈 말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기획에 들어갈 학습의 명칭을 쓰고, 그다음에 니은의 내용을 쓰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지를 볼게요. 아래 읽기 자료를 통해서 한대 유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가학파하고 나학파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앞에 문제에 있죠.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07년 문제를 좀 더 확대해서 물어본 거야. 16년 문제는. 자, 가학파는 동준서의 춘추 공양전을 연구하여 천하의 그 친한 흥망에서 그것이, 동준서는 춘추 공양전 연구에서 천하의 친한 흥망에는 그것이 앞서 하늘의 제의를 보여주고, 제의라는 것은 그 천자가 그대로 제대로 정치를 못하면 풍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냐면 상스럽지 못한 자연재해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경고하고, 경고는 뭘 주장했다. 여기에 들어갈 건데 인제 기획을 주장했다 그러죠. 기획은 앞에서 얘기한 청인상설 또 나왔죠. 청인상설, 청인상간설 이렇게 주장했다. 자, 이러한 동준서의 주장이 한무제에 대해 유학의 항제에 걸려 옹호하는 이념을 자리 잡은 계기가 마련됐고, 한편 도참과 참의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도참은 예언 사상이고, 참의라는 거는 이 예언 사상을 바탕으로 보통 이제 음양오행설은 이제 예언 사상을 이제 나타나는데, 이걸 그러니까 이제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교 경전을 음양오행설 같은 도참설로 해석하는 걸 참의설이라고 해요. 참의설. 예.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 학설을 발전시켰다. 자, 요게 들어갈 것은 인제 근문학파죠. 근문학파는 기억이라든지 전승이라든지 구도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좀 불명확한 자료를 이제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떤 공자의 정확한 말뜻보다는 공자의 숨은 뜻을 강조해, 미연대의. 그 미연대의를 해석하는 것에서 당대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제 가지고 해석이 되는 거죠. 한나라 때는 참의서 가지고 이제 유교 경전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또 그 청나라 때는 여러 가지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서양의 학설을 가지고 인제 유교 경전을 해석을 하잖아요. 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그 근문학파는 현실 참여적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개혁을 할 때 이 근문학파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됐다. 이 경세 치용학파도 그 근문학파에 속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나에 들어갈 학파는 고문학파죠. 고문학파. 그래서 이제 고문학파 내용을 보면요. 자, 고문학파는 전환 말기 때 학자인 유은이라는 사람이 춘추 자시절 정리 소개했다. 이 책은 중요한 검증으로서 여기는 학자는 탁고계제. 이 탁고계제라는 것은 뭐냐면 옛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든다. 뭐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탁고계제 논리로서 왕방의 왕조 찬탈을 정당화시켰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고문학파는 그 왕만 때 간학으로 채택되죠. 원래 이제 간학은 근문학파였는데 작가 이제 신라라 때는 이 간학을 뭐냐면 어 고문학파가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 왕망도 뭐 근문학파를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또 즉위할 때 즉위하는 과정에서 이 근문학파의 참의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인제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 공문하고 근문하고 같이 겸하는 학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인제 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인제 그 뭐냐면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겸하는 그런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통유라고 해요, 통유. 고문과 근문을 같이 하는 통유 애들이 등장해요. 그때 이 통유 애들은 고문경을 중심으로 해서 근문경을 포섭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전형이죠. 전형은 이 고문경의 대가인 마용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는 경전에서는 고문경을 위주로 하고 집대에서는 근문경을 위주로 작업을 했어. 그래서 고문경을 중심해서 근문경을 통합을 하고 그 과정에서 탄생된 학문이 이제 홍고학이라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제 홍고학이라는 명칭은 학문의 방법론에서 글자의 의미과 뜻을 연구했다. 그래서 홍고학이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의 학술 명칭과 리추지 니은의 내용을 쓸 때 이제 요 들어가서 쓰면 한대 특징적 학문 경향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요거와 관련된 것을 인제 앞에서 언급한 홍보학과 관련된 것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경제의 우위를 가리키는 그 가리려는 고문경과 근문경의 학파의 논쟁은 한대 특징적인 학문 경향을 발전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학자도 등장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 한대 특징적인 학문 경향은 홍보학이다. 그래서 홍보학이 뜻쓰니까 뭐 경전의 작고 해석을 중시했다. 고문경과 근문경을 종합했다. 글자나 글자의 의미나 뜻을 뭐냐면 연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 보죠. 기역의 명칭을 쓰고 니은의 내용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그리고 디귿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조의 견의를 시행된 정책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참고로 이 조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삼국지의 조조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가희 시대 때 이제 가희가 아니라 그 문경 치시 시대 때 그 문제와 경제 정치 때 정치가들 얘기예요. 이 조조와 관련된 내용은 그 동명이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비의 아버지의 조조가 아니라 그 문경 한나라 문제와 경제 시대 때의 정치가인 조조를 얘기한다. 예. 동명이인이라는 건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보면 가히와 조종. 가히와 조조는 이제 문제와 경제 때의 명재상이죠. 요때는 문제 때 인제 재상이고 경제 때 재상은 조조죠. 제후왕국의 세력을 강대해진 걸 걱정해요. 개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때 이에 대해 비, 무 등 비롯한 제후왕들은 연합하여 간신 조조를 죽인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기획을 일으켰다. 자, 요 난은 이제 뭐냐면 5초 7국의 난이에요. 5초 7국의 난. 그 오나라와 초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제국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해서 5초 7국의 난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제국들은 힘이 컸어요. 그때 동성 제후들은 그 당시에 이제 영토 면적을 넓히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에 대한 입조도 거부하고 그리고 독자적인 이제 뭐냐면 동정도 만드는 등 거의 반독립적인 입장을 취했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이거를 어떻게든 좀 처리할 필요가 있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먼저 인제 그걸 제의했던 게 가히라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 때. 그래서 가히가 인제 그 강간 약진 정책을 추구해요. 조조도 얘기하지만 가히가 먼저 얘기했죠. 이 강간 약진 정책은 뭐 요때 특별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春秋전국 시대부터 보통 이제 이 말 잘 사용했어. 그래서 간자는 뿌리 간자죠. 뿌리 간자.
뿌리를 강하게 하려면 중앙의 권한을 강화시키면 약지. 약지라는 것은 이제 가지 지자죠. 여기가 지자는. 가지를 약화시켜야 된다. 그 내용이야. 뿌리를 강화시키고 뭐냐면 그 그러니까 뿌리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가지를 쳐내야 된다는 건데 요것도 인제 이 말을 인제 뭐냐면 한나라 때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뿌리라는 것은 중앙정부고 한나라정부, 가지라는 거는 그 옆에 인제 제후국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강약지 정책을 가히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가히가 이제 주장하니까 문재인은 수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경제가 즉위하니까 또 가히와 조조가 이제 또 강간약진 정책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 그래서 삭지 정책을 인제 제시했는데 조조가 그 삭지 정책을 그 당시 경제가 받아들이니까 이에 반발해서 들고 일어난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중앙정부는 군대를 파견해서 이들을 진압했어요. 뭐 간단하게 진압했어요. 의도 한 6 개월 동안 이제 그리고 진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제후왕국에 대한 억제책을 실시했다. 요때 제후왕국에 대한 억제책은 보통 우리가 제후왕국의 억제책은 무제 때만 생각하는데 요 무제가 아니죠. 요 5초7공의 난 이후에 인제 그 관련된 내용과 짚으니까 요건 경제 때예요, 경제 때. 경제 때도 그 뭐냐면 제후왕국에 대한 억제책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제체에 관련된 내용은 한의중에 있거든요. 잠깐 보면 자 내용을 보면 제후왕을 정치에 완전히 배제시키고 지방의 정치는 중앙에 파견된 관리 재상이 막독하고요. 제후왕이 제후왕국에 대한 관료 임명권과 경제적 권한을 박탈했고 영지가 삭감되어 세분화됐다. 아까 삭지 정책, 강간 약지 정책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무제 때가 아니라 경제 때 실시한 제도고요. 무제 때 실시한 제도 뭐 추운령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앞에 부분에 있죠. 그렇지만 요거 쓰면 안 되고 요건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야, 경제 때. 자 그리고 인제 내용을 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인제 그 한초 이래 훈누가 빈본이 한해 북방을 하기 때문에 정경의 안정을 매우 중요한 요한 문제였다. 조조는 요때 조조는 인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조가 아니고 이 문제 때 경제 때 조조라고 보시면 돼요. 조조는 병사들을 주둔시키고 이에 대해 대비하고자 변경해서 생산하는 식량으로부터 병사에게 원활하게 식량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병사를 주둔시켜 이에 대비해서 했으나 변경해 생산되는 식량으로는 병사에게 원활하게 식량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는 가히가 조지의 생존한 시대에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제 있는데 자 그래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조의 건의로 인제 제기한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납속 수작제예요. 매장력이라고 하죠. 매장력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제 자기, 벼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준 명예직이죠. 그러니까 명예직을 갖다 파는 거 이런 것들인데 자 오늘날 하면 이제 조선시대 공명책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이걸 왜 했냐면 원래 이제 초원 목적은 이거예요. 낙속 수작책의 목적은 이게 이제 원활한 이제 변경 지역의 그 뭐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기가 인제 답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얘기한 거고 원래 목적은 요걸 통해서 농민 경제를 좀 부흥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목적이야 이게. 그리고 요렇게 식량을 병사를 원활히 공급하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 당시 인제 상당히 인제 좀 약간 농민 경제가 좀 침체돼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납속 수작책 정책을 실시한 거야. 그래서 매장력을 실시해서 좀 부자들이나 그다음에 상인들 있죠. 상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기 위해서 뭐냐면 돈을 내는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쌀을 줘야지 살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러면 쌀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 가서 쌀을 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쌀을 왜냐 생산하는 농민들 입장에 편하게 좋겠죠. 그러니까 쌀값이 오르게 되고 쌀을 더 생산을 하려는 동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렇게 매집한 작을 판매해 갖고 가지고 간 그 작을 판매해서 대신 받은 쌀을 어디에 공급하냐면 여기 번경에 공급하는 제도가 매장령이다. 그래서 매장령의 처음 원래 목적은 농민들의 어떤 경제를 농민들 좀 경제를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 생활을 좀 윤택하게 위해서 만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작을 삼으로써 생긴 얻은 그 뭐냐 판매에서 얻은 그 쌀을 요쪽으로 그 병사들 저쪽 병경지구로 보내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매장력. 그리고 매장력 외에도 뭐 여기에서 둔전책도 주장하고 그래요. 둔전책도 주장하고 3인 정책 같은 것도 주장하고요. 그래서 3인 실현 정책 외에서 백성을 병경으로 3인시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것들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하여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요구했던 그 답이 요 납속 수작책이라고 납속 수작책이라는 매장력이었어. 매장. 요 내용은 우리가 읽고 있는 뭐 동계나 요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냐면 중국의 역사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심화서적에 있는 내용이야. 예. 그래서 요거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요 기출문제 분석에서 자세히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함중 문제 나왔다 해서 중국의 역사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 기출문제 분석이나 발췌독 하시는 게 좋아요. 발췌독. 잘 안 나온 책들은 굳이 통독할 필요 없어.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네, 공부하실 때 항상 책을 늘려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 기출 분석에서 최대한 뭐냐면 많이 나오는 책만 골라 갖고 집중적으로 보세요. 그래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 합격할 가능성이. 책만 늘리면 시간도 부족한데 책만 늘리면 뭐겠어요. 그냥 대충대충 읽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한두 번 읽고. 그냥 아무것도 뭐냐 기억하지 못해. 그냥 차라리 그냥 집중적으로 파 가지고 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인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인지하고 인출하는 그런 게 좋고 나머지 부분에서 나오는 거 한두 문제는 그냥 갖다 버려. 마음속에 지우세요. 거기에 집착했다가는 그 떨어져 이게. 자 그래서 이제 15번 문제 풀어 봤고요. 16번 문제 볼게요. 자 16번 문제는 이제 한문제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되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 보시면 알겠지만 예 한국 중국 고대에서는 거의 10 문제 중 6-7 문제는 다 한문제야. 한문제 정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기는 한문제의 인제 경제 정책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한문제 흑농 원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여기는 인제 한문 사료 관련된 내용인데 볼게요. 자 최근에 인제 보면 중국사 사료가 꼭 한 문제씩 나오죠. 한국 사료가 한 문제 있고 중국 사료가 한 문제 나오는데 중국사 사료가 나오면 상당히 좀 곤란해. 예. 그래 갖고 왜냐면 이거 공부하기도 좀 힘들고 이게 뭐냐면 사료가 좀 부족하잖아요, 한국사보다. 그래서 이제 사료부는 아시아사 이렇게 보고 아니면 기출 예문에 나왔던 것도 보고 그러는데 공부하기가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행히 이제 사기의 평준서에 있는 내용이야. 평준서는 경제와 관련된 그 를 기록한 거죠. 사기는 네이버에 가 보시면 사기 전반적으로 다 번역한 내용이 있어요. 예. 한번 사료와 함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지다는 의미는 도달하다 뭐 지나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에 기억에 들 것은 호무라는 거예요, 호무. 보통 한무제의 인제 시호를 얘기하죠. 예. 보통 그래서 무제할 때도 한무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무가 즉위한 지 수년이 되었다. 예. 그래서 도읍과 병방의 창고에는 모두 꽉 차고 창고에는 재물이 뭐냐면 남았다. 그리고 10여만 명을 징발하여 북방의 성을 쌓 지켰는데 운송이 너무 멀어 상동부터 괴로웠다.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 비용이 수만 명에 달하고 수만에 이르니 조정의 창고는 더욱 비용만 같다. 앞에는 뭐 창고가 가득 찼다고 했다가 갑자기 여기 창고가 비어갔다 이렇게 하면 중간에 생략한 건 뭐예요? 이 홍라족이 이제 정벌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문제와 경제 시대 때 쌓아오는 재원들이 다 고갈돼 가지고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여기 이은에 들어갈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간직명을 써야 되거든요. 간직명. 요 간직명이 뭐냐 하면 요거 좀 어려운 건데 요 간직명은 대농령이라고 해요. 대농령. 이 원문에 있는 내용이 대농령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대사농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동계나 이런 데에서는 대사농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대농령이었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원문 내용대로. 대개만 대사농까지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대농령이 좀 있다가 대사농으로 이런 명칭이 바뀌니까. 대사농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간직이에요, 간직. 근데 항해지역이나 동계에 보시면 요 간직이라고 돼 있지 않고 이게 뭐냐면 간청어로 돼 있어.
약간 문맥은 맞을 줄 모르겠는데 대산은 간청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에게 줬던 간직이고 그 간직 밑에 이제 속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산홍의 권한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제 후한 때 들어가면 거의 대산홍이 경제 전반을 다 가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항실재정하고 그리고 국가재정이 분할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항실재정 국가재정 다 통과를 하고 대산홍이 심지어는 화폐 관리까지도 맡게 돼요. 그래서 이 대산항의 지위는 상당히 중요한 지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의중과 동계에는 단초가 나오는데 이건 틀린 내용이야. 그래서 좀 읽다 보면 한의중하고 동계 내용이 틀린 게 많아. 특히 동계에서 틀린 게 한의중에서 틀린 게 또 많거든요. 이게 서로 뺏기다 보니까 이 동계 내용을 뺏겼을까 한의중이 동계가 먼저 나온 거죠. 한의중이 동계에서 이제 뺏기고 물론 다 그대로 뺏긴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 내용을 또 요약하고 하다 보면 이 틀린 내용까지 이렇게 갖다 이렇게 쓴 내용도 많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분은 이걸 간직과 간청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헛소리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대산홍은 간직이에요, 간직. 간직과 간청 그 두 가지 해석하면 안 돼요. 예. 그 건색을 혹시 아니고 제가 중국 그 뭐냐면 관련된 간직표에 보면 분명히 대산홍은 이제 간직으로 돼 있고 있어요. 예 간청을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 요거이. 예. 자 하여튼 이 그 대농역 그 대산홍을 할게요. 대산홍은 염철관을 관리하면서 많이 분포시켰고 여기 보면 수영동이라는 게 있죠. 여기 근데 시수영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점점이 수영동이거든요. 자 그래서 수영동이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소금과 철도 주관을 하기도 하고 또 수영동에서 이제 했던 게 여기 밑에 있는 산림상간에서 산림원을 맡은 간직 3 개가 있어요. 요 간직에서 뭘 하냐면 오수전도 뭐냐면 주저하죠. 그래서 오수전을 주저하는 간청을 쓰다 보면 수용동이가 되고 간직을 쓰다 보면 산림상간이라고 해서 예 산림원을 맡은 상간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3 개의 간직, 산림상간 예. 산림원에서 나온 이제 그 목재를 가지고 불을 떼 가지고 구리를 녹여 가지고 이런 오수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산림원의 상관이 그 간직을 그 오수전을 주저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항모지의 이제 서역 원전 관련된 홍로 원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서역과 홍로. 자 한나라 때 호문에 이어서 이 호문도 인제 뭐냐면 한무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호문에 의해서 사방의 오랑캐를 점령했다. 그래서 정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위험과 덕망을 넓혔으며 이 당시에 이제 또 장건이 나오죠. 이게 원래 여기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줄친 게 생략돼 있네. 네. 장건이 뭐냐면 처음으로 서역의 자치를 열었다. 예. 그래서 인제 있고 포기 장군이 이 홍로의 서쪽을 공격하여 홍양왕, 뭐 홍동왕 뭐 항복시키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제 그 밑에 인제 그 과정에서 서역을 원정하는 과정에서 하서사군을 개척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하서사군 개척을 보면 여기에 인제 하서사군 안에 뭘 설치했냐면 무의, 장애 그러니까 하서사군의 위치예요. 무의, 장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데 동왕이야, 동왕. 그러니까 동항을 나누어 설치하고 사군을 배열하면서 두 가문에 의지하도록 했다 했는데 자 먼저 여기 설명한 게 이제 요거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디귿의 계기에 서수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장건의 서역 장건의 인제 뭐냐면 서역이 그 뭐냐면 자취를 열었다.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장건을 처음 파견할 때는 뭐 서역을 뭐 개척하기 위해서 파견한 건 아니죠. 그다음 한 문제가 월지족과 동맹을 맺어서 홍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잖아요. 그전에도 좀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제 월지족으로 가는 도중에 홍노한테 잡혔죠. 그래서 10년 동안 홍노하고 같이 생활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아내 홍노 여자를 받아들여서 결혼해 가지고 아들도 놓고 인제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홍로족에서 탈출하죠. 그래 갖고 이제 어디로 가요? 월지로 가. 그 당시 대월지라고 하죠. 대월지는 그 당시 한나라의 공수동맹 요청에 거절했어요. 왜냐면 예전에 한번 그 월지족이 홍로족한테 당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홍로족이 뭐냐면 힘이 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해서 뭐 이렇게 도와서 실패를 했는데
그 의도하지 않게 그 과정에서 이제 홍료족에서 이제 잡혀 있을 동안 홍료족하고 그다음에 서역의 여러 도시 국가들하고 교육하는 통상로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비단길이라는 바닷길, 아니 비단길, 사막길이 발견되는 거야. 그래서 인제 이때부터 인제 요 길을 알게 된 거야, 그 중국인들이.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홍료를 공격하려면 홍료의 목줄을 재야 되겠다. 홍료가 인제 계속 한나라와 싸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한나라에서 뺏은 비단이나 이런 것들을 서역의 여러 도시 국가들에 팔고, 또 서역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또 그거를 저쪽 중동 상인들이 갖다 팔고, 중동 애들이 또 노마한테 갖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홍로가 인제 뭐냐면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서양의 홍로의 목줄을 지기 위해서는 어디를 취해야겠어요? 서역 지역을 공격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강기를 파견해서 서역 원정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서역 지역을 인제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해서 하남 지역, 하서 지역을 인제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인제 뭐냐면 음 아니 먼저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그 지역에 인제 뭐냐면 4 개의 군을 설치하죠. 하서 4군. 그냥 하서 4군의 위치는 대략 요 정도예요. 여기 중국이 있으면, 중국에 보면 여기에서 오로도스 쪽으로 해 갖고 요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요 지역을 인제 장악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서역이고, 서역에 도시국가도 있고, 요 하서 4군을 인제 뭐냐면 어 설치를 해 놓으면 서역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서역 지역을 원정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요 길목인 하서사군을 설치해서 요쪽 서역을 장악하는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4 군데 중에 제일 중요한 곳이 뭐냐면 동항이라는 곳이야. 동항은 이 비단길 개척할 때 2개 길로 청산남도와 청산북로로 넘어가는 중간 요충지 길이 있었던 게 동항이죠. 이 동항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니을에 들어갈 지명은 동항이다.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17번 문제를 볼게요. 17 번. 자, 이거는 인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신라에서 왕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왕망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다음에 왕망이 그다음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왕망이. 한 3-4 문제 나온 것 같은데, 자 문제를 풀어보면, 자 기역에 들어갈 왕조와 십상경 중에 하나인 니은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리고 기역 왕조가 니은을 참고하여 토지 제도를 규정한 내용을 2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인제 요게 이제 기역 왕조를 보면요. 여기는 잠깐 먼저 한번 사료를 좀 보고 얘기를 할게요. 음. 제가 그 요약판에는 여기 한문 사료를 집어넣지 않았네. 그래서 이거는 다음 판에 제가 집어넣을게요. 대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대개 천신과 직위를 고쳐서 정하는 것은 의절이다. 상과 온갖 제사를 지내는 것을 모두 찾아야겠다. 명당, 웅대, 장관이다. 규모, 장수 등 지곡기 호속이고 육경을 만들어낸 것은 대업이다. 자 하면요. 당당한 신이 정령 그때 만나 숭악과 정예, 뭐 사회 등의 신 모두에게 제단을 설치하여 명을 받기를 바라겠는가? 뭐 그런 내용들인데, 이 가와 관련된 사유예요. 자, 그럼 여기 기역에 들어갈 왕조는 신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신. 음. 그래서 인제 여기 있고, 그래서 이 가사료는 뭐 언제 나오냐면 왕망이 왕조를 개청할 때 항쟁을 즉위할 때 하늘에 부명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이 부명이란 건 뭐냐면 하늘이 재앙이 될 만한 사람에게 내리는 상소원 징조를 얘기해요. 그래서 왕망은 신나라를 고문학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강조했지만, 신나라는 고문학파를 일종의 간학으로 만들었지만, 그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이게 볼 수 있듯이 근문학파도 이용했어. 이 신비주의인 유학인 참의서를 통해서 자기의 즉위를 정당화시키는 모습도 있었죠. 그래서 그 뒤에 말이 인제 뭐냐면 핵심적인 말이죠. 그래서 신 모두에게 제단을 설치해 명을 받기를 바라겠는가. 그래서 구명을 받는 내용을 여기 적어 놨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요런 것들은 참의설에 입각하는 거다. 신비주의. 그래서 왕망은 고문학파를 강조했지만 즉위하는 과정에
금융경도 절제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를 보죠. 자, 이에 토지를 고르게 하고 백성을 조사하여 그 수장을 셈이 나갔다. 상지는 가족이 7인이어 맡을 수 있는데 일가에게 3인을 담당하고 하고 중지 그러니까 상지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어 여기 땅의 크기를 가지고 상지, 중지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중지는 가족이 6 인이어야 맡을 수 있는데 이가에 5 인이 담당하고 하지는 가족에게 5 인이 맡을 수 있는데 일가에 2 인을 담당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맡을 수 있는 토지의 한정을 쭉 적어 놓은 거죠. 예. 그래 갖고 그걸 넘어가면 인제 친족들에게 갖다 파는 왕정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야, 왕정제에.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인제 보면 예 요 나와 관련된 사료인데 자 여기 13경의 하나인 니은의 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13경의 하나의 니은을 인제 쓰라고 했는데 요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뭘까? 주례예요, 주례. 그래서 왕조와 십상경을 순서대로 쓰는 거야. 예. 그래서 끊어서 읽는 게 아니라 요게 연결시켜 먼저 앉아 쓴 다음에 먼저 그다음에 니은이 십상경 중에 주례를 쓰는 거죠, 주례. 자 이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왕전제 같은 내용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인제 보면 주례 잠깐 말 잘못했네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요거를 잘못 해석을 했는데 어 좀 다시 설명할게요. 예. 네. 이거 주례인데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 다시 할게요. 왕정제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주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주례. 그래서 이 주례에 이제 토지제도가 이제 뭐냐면 있는데 요 토지제도에 영향을 받고 쓴 게 왕정제다. 이 말을 쓰시면 돼요. 요거는 주로 주례에 있는 주나라 예법 관련된 주나라 제도와 관련된 내용 중에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주나라의 토지제도가 왜 인제 뭐냐면 맹자의 정정제에 영향을 줬고요. 이 주례와 정정제에 영향을 받은 게 왕정제죠. 예. 요걸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잘못 얘기했어. 요거는 왕정제 관련된 설명이 아니라 주례와 관련된 주례의 토지제도 관련된 설명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다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주례라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지간이라는 명칭 때문에 그래요, 지간. 이게 출처가 주례라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간이라는 명칭 때문인데 보통 인제 주나라에서 육간이라고 해서 6개 부서를 뒀죠. 어. 그래서 이 6개 부서가 있고 각각의 장관을 육경이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각각의 장관의 명칭도 인제 장관은 육경이라고 있고 각 부서의 장관의 명칭은 총재, 사도, 종백, 사마, 사구, 사공 이렇게 인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례 간직 명칭 중에 이게 뭐냐면 지간이 있어, 지간. 지간. 그래서 요 지간을 보고 우리는 주례라고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육간 형태는 후에 육부, 육조, 그래서 위호, 예병, 형, 공, 육. 예, 육부나 육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건 지간에 나와 있는 주례 지간에 있는 뭐냐 주나라의 어떤 토지 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토지 제도가 후에 정정제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이런 주례 토지제와 정정제에 영향을 받고 왕정제에도 영향을 줬다.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요게 또 초과하자면 이 니은의 인제 왕정제는 이제 내용을 써야겠죠. 이 내용을 쓰라고 했으니까. 자 왕정제는 아까 아침에 얘기한 처럼 인제 모든 전국의 토지를 국가의 소유를 한 후에 매매를 금지시킨다는 거. 요거 예전에 나올 때 봤죠? 객관시험에 매매 금지야. 그러니까 소유를 뭐냐면 못하는 게 아니라 정의 토지를 국가 소유를 할 때 자 이거 왕토 사장의 입각에서 인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사람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금지시키는 거야, 매매. 그리고 한전제를 실시해서 만약에 추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친족이나 한 당의 토지 없는 자에게 분배를 한다. 그래서 국가 토지를 바탕으로 왕토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그 개인이 소유권을 이제 뭐냐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금지하는 거죠.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왕정제는 두 가지 또 뭐냐면 그
정해져 있는 토지 양만큼 많은 토지를 소유할 경우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이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정지하면 왕토사상, 국유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념적인 거고 실제 토지 소유를 인정한 거죠. 다만 매매나 토지 한정이 넘어갈 때 토지에 정해진 만큼 더 이상 소유할 때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그 내용이 왕정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왕정제 관련된 설명은 인제 여기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려다가 막 하다가 이제 까먹었는데 여기 십상경이라는 얘기를 좀 얘기할게요. 십상경. 십상경이 뭐죠, 십상경이? 네. 보통 우리가 사서, 오경은 알고 있죠? 그래서 사서는 이제 뭐예요? 사서는 맹자, 공자, 예, 중용,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맹자, 공자, 중용, 그다음에 대학이죠. 예. 그다음 오경은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를 얘기하죠. 예. 여기다가 이제 또 플러스 시키면 이제 뭐냐 악경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서 오경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사용했던 말이고 중국에서는 십상경이 더 많이 사용돼요. 유교 경전으로서. 요 사서 오경 플러스 몇 가지 더 합쳐서 이제 십상경이라고 하는데 십상경은 뭐냐 하면 자 일단은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경, 예기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예경이죠. 제 얘기가 아니라 예경이에요. 말 잘못했네. 예경. 그다음에 인제 앞에 있는 맹자 그다음에 그 공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도 잘못했어요. 노노죠, 노노. 그래서 노노. 예. 공자가 아니라 노노예요. 예. 그다음에 또 호경 있고 그다음에 중국어 사전 이하가 있어, 이하가.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인제 좀 더 갈려진 게 춘추가 3 가지 전이 있다고 했죠. 춘추 자시전, 공랑전, 그냥 공양전 이렇게 이제 있고 예경은 또 인제 뭐냐면 예기, 주례, 의례 요게 있어. 그래서 인제 합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경이 인제 예기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다음에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요렇게 이제 해 가지고 십상경이 되는 거야. 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이게 십상경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 요게 그 있는 주례는 그 예경의 상경이 예기, 주례, 의례 중에 주나라 예법을 적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주나라 예법과 그 제도를 적었다고 하지만 실제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 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개혁 정치 강조할 때 이 주례를 많이 인용하거든요. 예 주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교 경전과 달리 뭐냐면 그 국가의 간섭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 예. 그래서 법가적인 요소가 많아요. 모든 이제 금문경이든 고문경이든 이 주례를 자주 이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주례에 있는 주나라의 토지제도 족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 족법에 영향을 받아서 정정제라든지 또 족법과 정정제에 영향을 받아서 왕정제 같은 걸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음.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한제 연희 6년에 주목은 원래 한간을 매우 미워했는데 이게 한간이에요. 자, 한간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거세된 남자죠. 예, 궁중에서 벗으라거나 한제 밑에서 여러 가지 잠보를 맡아보던 그 사람들을 한간이라고 하죠. 자, 한간을 매우 미워했는데 상소 부임하자 줄국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다. 아침에 상소하기를 안제 영평 원간 이래 청주의 정사가 한간의 손끝에 달려 있어 권세가 천하를 기울게 하고 총기가 끝이 없어 자제와 친척까지 모두 영예로운 직임을 맡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이 방자하고 교만함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홍악하고 행실이 나쁜 무리들은 아부도 간직을 구하고 천자의 음총을 믿는 무리들은 백성을 착취하면서 천하를 철저히 파괴하고 소농민들을 완전히 피폐시켰습니다.
자, 한간을 모두 없애고 옛날로 돌아가 예법을 따라서 천하의 청순지사들로 나라일을 맡은 자를 뽑아서 보임해야 될 것입니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후한 시기 때 이제 한간의 폐해 같은 것들을 적어놓은 거야. 후한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만력이니까 요거는 이제 명나라 때죠. 만력제 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면 만력 29년 5월 초순에 세금 징수를 독촉하기 위해서 파견된 그 한간. 자, 한간 송룡은 소주로 와서 5개 세간에 거둔 상세가 할당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부하했던 그 한건절을 보내어 처리했다. 이 한건절은 이제 일종의 무례배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건절 지방의 무례배 12명과 짜고 멋대로 세금을 가중하여 부과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더하여 직기마다 매달 은 3장씩 가세하고 하니 인심이 풍해지고 유언비어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이에 모든 기호들이 문을 닫고 그다음 결국 소요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명나라 때 강남에서 일어난 소주에서 일어난 직용해변이죠. 자, 직용해변은 왜 일어났냐면 그 만령 시대 때 3대 원정이 있었죠. 임진왜란도 있고 보바이 반란도 있고 양훈영의 반란도 있었잖아. 그래서 이 전비를 맞이해 국가전이 궁핍했어. 예. 거기에다 궁중의 대야제가 발생하고 또 그걸 복구하는 과정에 또 복구가 필요했죠. 자, 이런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력제는 한간을 전국 각지에 파견했어요. 그래갖고 상세와 강세를 거뒀는데 특히 이 상세와 강세를 주로 많이 거뒀던 지역이 그 당시에 잘 살았던 강남 지역이었죠. 강남 지역. 근데 이게 집중적으로 이제 걷게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강세하라고 해. 자, 이 때문에 전국 각지에 상공업도 위축되고 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세원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국가의 세원이 또 장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주요 도시와 수도 지역의 민변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직용의 변이야. 예,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고요. 직용의 변과 관련된 내용은 명나라 때 자본주의 맹하론과 관련된 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03년 공사 문제인가? 그때 한번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가로안에 기역의 공통적으로 들어간 용어 한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가에서 기역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 배경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한간이 이제 권력을 장악했던 그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강무제가 정책에서 이제 강무제 정책에서 볼 수 있는데 강무제는 이제 항제 업무 처리를 보필하는 기관으로서 중사시나 그다음에 소학문, 중앙문 같은 한간부를 설치했어요. 그 한가무 안에 뭐 중상시도 있고 다 간직 관련된 간청이에요. 소학문도 있고 중앙문 이렇게 이제 그 한간부를 신설했고 이것이 이제 그 후한 시대 때 한간의 정치 관여를 초래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한간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니까 이게 대응해서 이제 뭐냐면 유학생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죠. 이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순지사라고 하고 자신을 이제 청류라고 하고 한간과 결탁한 사람을 탕류라고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탕류 측에서 뭐냐면 한강과 그 일당들이 청류를 공격한 사건이 그 유명한 당고의 금이에요. 두 번에 거쳐서 일어났죠. 그래서 1차 당고의 금, 2차 당고의 금 이렇게 일어났는데 요 관련된 당고의 금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요거 좀 보시면 되고 하여튼 가의 기의 밑줄친 니은의 무리를 탄압한 사건 두 번에 거쳐인 당고의 금이다. 자, 이때 당고는 왜 당고의 금이냐? 금고형에 처했기 때문에 당고에. 정거제 시대 때 금고는 평생 동안 벗을 못하는 그런 형벌이 금고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당고의 옥이 일어났다. 자, 그다음에 밑줄친 이제 디귿을 가리키는 이제 사건의 명칭을 쓰시오. 요건 쉽죠? 이 직용해봐. 직용해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직용해봐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진나라와 한나라와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위진남북조 시대 관련된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